모유는 내 아기만을 위해서 완벽한 1:1 맞춤식이라 아기가 과체중일 경우에는 엄마의 모유에서 지방 성분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네요. 완전히 네.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엄마를 지키는 텐텐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권유란입니다. 저는 간호사, 미국 간호사,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로서 수많은 산모들을 코칭하고 모유수유 사례를 접하면서 연구한 노하우로 엄마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텐텐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서영입니다. 저는 간호사,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그리고 임산부 약물 상담가로 엄마들을 도와드리며 엄마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엄마들의 가장 현타 오는 순간은 바로 모유수유 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모유수유 하셨죠? 맞아요. 저도 모유수유 했죠. 쉽지 않았지만 출산한 지 30년이 넘은 친정 엄마에게 묻기도 좀 그렇고 결혼 안 한 친구에게도 묻기도 좀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미지의 세계처럼 막연하게 두려운 느낌, 모유수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리 준비만 해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엄마들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모유수유에 대한 엄마들의 고민과 걱정 참 다양하죠. 그런데 모유보다 분유가 더 좋을 거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 요즘에 분유 잘 나와. 왜 모유 먹여? 맞아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왜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혹시 모유 먹은 아이들은 좀 작고 분유 먹은 아이들은 좀 통통하고 커서? 아니면 잠을 잘 자서?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유수유 자체가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흡수하는 생체 흡수율도 모유가 훨씬 높습니다. 모유는 아기의 면역, IQ, 치아의 발달을 돕고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와 천식, 빈혈, 성인병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피임과 유방암 예방까지 아주 엄마들에게도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심플하고 경제적이죠. 맞아요. 여러분, 초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기를 보호하는 최초의 면역, 바로 초유입니다. 언제까지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출산 후 일주일까지 나오는 게 바로 초유이기도 하고요. 5일에서 7일 정도까지 나오는데 아이의 첫 번째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어요. 5일에서 7일까지군요. 네. 이유는요, 초유는 엄마의 모유 중에 있는 많은 항체와 백혈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아기를 보호하게 되는 최초의 면역이기도 하죠. 초유는 또한 아기의 미성숙한 장애 발달을 촉진시키는 성장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성장인자는 아기의 장이 젖을 소화하고 흡수하도록 하고 또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은 흡수하지 않도록 준비시킵니다. 또한 초유는 아기의 태변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황달을 막아주기도 해요. 오히려 모유가 황달을 맞아요. 막아주는군요. 초유에는 병원균에 대항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나 광범위한 항균 작용을 하는 락토페린 등 면역 물질이 성숙류보다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초유 하는군요. 그렇죠. 일본 요코하마 의과대학의 그 락토페린 보고서에 따르면요, 초유에서는 락토페린이 최고로 많이 분비되고 있다고 하고, 출생 직후의 락토페린은 미숙아에게 감염 방어 인자로 작용하고 면역 글로불린과 함께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락토페린은 우리의 장 성숙을 도와주고 정말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역장 초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식을 시작하는 6개월 전까지 모유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언제까지 먹이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6개월 전까지는 모유 위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젖은 아기의 성장에 맞춰 그 성분이 변하는데요.
모유에 들어있는 이 철분이 우유보다 훨씬 아이에게 흡수율이 높아서 6개월경에 이유식을 시작할 때까지는 충분히 철분을 공급해 줍니다. 철분 흡수율이 높아 빈혈 예방에 오히려 분유보다 좋고요. 그로 인해 모유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가장 적당량의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인체가 필요로 하는 유당이 분유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 사실은 소화가 참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기름진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데 이 모유에는 지방을 소화시키는 특별한 효소인 리파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소화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권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유에는 분유에 없는 락토페린과 면역글로불린 A라는 강력한 면역 물질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거의 뭐 초유 모유는 슈퍼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기의 뇌세포의 85%가 생후 1년 내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DHA나 콜레스테롤, 락토스, 타우린, 유당 등 모유에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필요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모유에는 단백질보다 유당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데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과 발육에 유당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까지는 모유 수유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1년의 기간이 아기의 IQ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영국 아동보건연구소에 의하면 7에서 8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분유를 먹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IQ가 8.3이나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면역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IQ에 대한 얘기는 또 모유에 있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그렇죠. 연구로 나와 있네요. 네.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뜻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2의 뇌, 새로운 장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유 속에 비피더스란 인자는 비피더스 유산균이 자라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데요. 비피더스 유산균은 다른 해로운 세균이 자라서 설사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락토페린 나왔는데 락토페린은 이 철을 필요로 하는 대장균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기의 장 건강을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아기의 변은 분유를 먹는 아기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저귀 이렇게 열어보시면 잼을 발라놓은 듯한 좀 묽은 변이고요. 정말 한꺼번에 많이 싼 아이들은 이렇게 철렁철렁 물이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 그런 설사처럼 좀 보입니다. 이거는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들이 이런 걸 보고 막 장염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주 좋은 모유변입니다. 엄마 젖에는 아이의 변을 묽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아이의 탈수를 방지해주는 좋은 성분입니다. 맞아요. 100일까지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를 한 아기들의 체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정말요? 네. 분유 먹은 아이들이 훨씬 클 것 같은데. 모유를 먹은 아이들도 아주 건강하답니다. 하지만 생후 4개월 이후에는 체중 차이가 크게 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군요. 네, 100일 좀 4개월. 지나고. 네, 그렇죠. 네. 분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6개월 이후에 몸무게 차이가 훨씬 더 커지면서 사실 비만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비만은 면역력 악화의 원인인 거 아시죠? 네. 우리 몸은 비만을 정상적이지 않은 염증 질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그냥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비대함이 큰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요즘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엄마 젖을 먹으면 이 알레르기 질환 이것도 피해갈 수 있어요. 정말 최근에는 알레르기 질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소아 알레르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체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이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유 알레르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 원인인 베타락토글로불린이 모유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유는 내 아기만을 위해서 완벽한 1:1 맞춤식이라 아기가 과체중일 경우에는 엄마의 모유에서 지방 성분이 적게 나옵니다. 완전히 네. 네, 신기하죠? 또 아기의 튼튼한 치아와
턱 근육 발달, 면역의 핵심적인 기관인 이 흉선의 성장을 도와주고 소화기계, 호흡기계에 더욱 강한 면역 글로불린 A가 5배가 더 많아요. 5배나요? 대단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모유는 아기에게도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엄마에게는 사실 더 좋답니다. 아이 때문에 먹이는데 사실은. 근데 네. 엄마에게도 참 좋은 면이 많이 있군요. 그렇죠. 모유 수유는 많은 열량을 소모하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간혹 모유 수유를 하면 가슴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단순히 모유 수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모유 수유 중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을 도와서 산후 출혈을 예방하고 빠르게 엄마의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은 산후 우울증도 예방하고요. 모유 수유 중에는 배란이 되지 않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어서 자연스럽게 피임 효과도 있고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위험도 줄어듭니다. 1년의 수유 기간 동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28%나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엄청난 수치죠. 네. 최근에 30, 40대 산모의 출산이 많은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성인병이 많죠. 임신성 당뇨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모유 수유가 정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임신성 당뇨 요즘에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아요. 네, 첫째 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둘째 때 그러신 경우도 생기시거든요. 네. 맞아요. 산후에 뼈가 시리고 관절이 아픈 분들도 많으시죠. 임신과 수유 중 낮아진 골밀도는 단유 중에 손상된 칼슘이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칼슘 대사를 촉진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에도 좋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수유 끊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유 수유할 때 필요한 것들 역시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는 분유 제조기, 높은 분유값, 젖병 소독기, 젖병 세정제 뭐 이런 것들이 분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관리 비용과 시간이 투자돼요, 사실. 이거 다 선물 네. 받잖아요, 처음에. 너무 비싸니까 네, 살 그렇기도 수가 하죠. 없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이런 것 또한 다 엄마의 몫이기도 해요. 차라리 이 비용으로 엄마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유수유의 7가지 장점을 통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가장 프레시하고 필요한 영양만을 우리 아기에게 줄 수 있다면 모유수유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챌린지 해보세요. 튼튼맘스 엄마생활연구소 전문가 멘토들이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내 계획에 없던 기습적 통증, 전몸살이란 주제로 함께 나눠봅시다. 저희는 엄마를 지키는 엄지스쿨 멘토 권유란, 서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